신협 아주 전문가예요. 빈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 해본 거죠. 1000세대예요. 500원씩 50만 원씩 한 달에 돈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자본금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건 너무 젊어서 꿈을 꾸는 바람에 하나님이 딱 막은 거지. 위험하니까. 다 톡상 망해서 제 집도 다 몽땅 날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굿네이버스는 그러한 훈련 덕분에 만들어진 벤처예요. 그 성공 비결은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냥 돌파하라. 사업을 분명하게 디자인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발품 팔면 반드시 벤처가 성공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없는 사례 같고요. 사실은 지금 창립,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분의 배경을 또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래 이렇게 비영리단체, 전 직장 포함해서 일하시기 전에 학교에서는 뭘 공부하셨고 어떤 과정이 있어서 비영리단체 일을 하시게 됐을까요? 나는 이제 4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형제, 조카, 일가 친척의 목사 현직만 8명이 활동을 하는 집안의 목사라서 나도 당연히 이제 목회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유신 때 대학을 다니면서 유신 정권에 항의한 사람이고 65년도에 또 한일에는 반대 데모하면서 내 연대 신학과를 나왔는데 연대 그 데모에 앞장서가지고 아현동 로타리까지 진출했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서 2달 살다 나온 서대문. 예, 그러면 신촌 로타리로 해가지고 제 아현동 거기를 진출해 청와대로 간다 하고 가다가 이제 거기서 맨날 이제 경찰들하고 돌 던지고 체류탄 맞고 뭐 그러는 걸 하는데 그럼 형무소 생활 2달 서대문 형무소에서 하신 겁니까? 서대문 형무소에서 아이고, 또 서대문 유치장에도 있다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참 추억이 어린 곳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한일회담 반대 데모한 대학에서 제적을 당했죠. 바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호적이 좀 늦게 돼가지고 영장이 안 나오니까 해병대를 지원해서 제가 이제 월남전에 참전을 했죠. 아, 베트남에. 그러면 월남전 참전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학교 복교를 5년 만에 했습니다. 몇 학년으로? 1학년 1학기 하고 제적당에다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다시 와서 이제 그럼 그 연대에서 첫 학기 하고 마치고 제적당하셨었군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나이 30 다 돼서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라고 이제 내 집안 다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약간 삐끗했어요.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둘째 누이가 미국으로 또 간호사 이민을 가셨는데 유학을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또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학교에 이렇게 공고가 떴어요. 어느 단체에서 모집한다고. 여기는 뭐 하는 데지? 그런데 막연하게 내가 들었댔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뭐 어딜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멋있어 보였어요. 이것도 간접 목회예요. 그렇죠. 이제 사회복지 관련이니까 그래서 한 1, 2년 경험 삼아서 가보자. 경쟁이 15대 1이었어요. 한 명 뽑는데 15대 1이 아니에요. 뭐 23명인가 와서 저 혼자만 붙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데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거를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외원 단체니까 돈 받는 사람들이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나는 대접받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떠나려고, 이제 유학 준비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 보고 1년 반 정도 안 됐는데,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빈민촌, 거기에 복지원 관장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겠냐고. 그래서 원래 내가 2년 정도 하고 관두려고 했는데, 한 1년 정도는 고생 좀 경험하고 갈까? 대장이니까 대장으로 타려고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진짜 대장이고, 인생에서 가난한 사람 옆에 가서 있는 것처럼 행복을 느껴본 게 처음이에요.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는 그야말로 구세주 바라보듯이 해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애들도 바뀌고. 그러니까 내가 유학을 왜 가냐. 이미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는 원래 목회도 빈민 목회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부잣집 동네는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구나. 그러고 인생을 거기다 그냥 몰입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목회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 신협이 생겨서 막 한참 하고 마을 공고 막 만들어서 새마을 운동 막 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신협 아주 전문가예요. 그때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그 신협
본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제 신협도 세우고 또 거기다가 주택조합도 만들어서 주택 아파트까지 세우고 또 소비조합 만들어서 구판장도 하고 그런 이제 빈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 해본 거죠. 시접도 만드셨어요? 그럼요. 나 네. 조합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섭외를 너무 적합하게 훌륭한 분을 네.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 창업에 있어서 그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 전문가들이 사실은 요즘 3세대쯤 되는 분들이 활동하고 계셔서 그러겠죠. 사실은 그 벤처 정신으로 하신 분은 사실 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어받은 걸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이렇게 신협 같은 거 만들 때는 그 뜻을 모으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 우리는 이제 신협도 어떻게 만드냐? 아주 간단하게. 너무 편리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정당 그때 현금으로 거의 10,000원씩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땅 한 평당 5,000원짜리 할 때. 그러니까 한 달에 땅 2평씩 준 거예요. 동네에 땅을 내가 사놨으면 나는 완전히 그냥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땅 장사는 그때도 난 범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일체 돈이 남아도 땅을 안 샀습니다. 근데 아무튼 조합을 만드는 방법은 그중에 500원은 조합비로 내라. 당신이 필요할 때 대출해 가서 써라. 싼 이자로 주지 않느냐. 은행 이자가 그땐 30% 막 할 때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가면 5% 10%밖에 안 받으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권고하니까 1000세대예요. 1000세대면 500원씩 50만 원씩 한 달에 돈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자본금이 쌓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해라 그러면 이자가 또 붙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내가 신협 문 닫았어요.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훈련을 너무 받았죠. 그러다가 나는 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급히 다 갚고 이제 그것만 아니고 이제 공장도 했어요. 장갑 공장. 영리 기업으로 만드신 건가요? 완전히 이제 그들이 직업 훈련을 위해서 일종의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만드는 거죠. 네. 사회적 기업 1세대죠. 네. 그러네요. 그때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용어를 안 쓸 때 없었을 나는 것 이제 같습니다. 네. 완전히 나는 그래서 꿈이 이 복지 재벌.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을 통한 세상을 바꾼다. 이건 너무 젊어서 꿈을 꾸는 바람에 하나님이 딱 막은 거지. 위험하니까. 다 톡상 망해서. 집중하시게. 근데 네. 집도 다 몽땅 날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서 굿네이버스는 그러한 훈련 덕분에 만들어진 벤처예요. 굿네이버스를 만드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었군요. 그럼요. 네. 이제 좀 입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꼭 여쭤보고 싶었던 두 가지 질문이 굿네이버스의 성공 비결 이게 뭡니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만 질문을 많이 받죠. 그럼 네. 키워드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은 확실한 미션을 정했다. 미션이라는 게 더불어 살자 하는 의미인데 더불어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좀 있는 자가 내놔서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들을 잘 조직해주면 힘이 있다. 이게 개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걸 development in nature 이렇게 표현을 해서 모든 사업은 조직 경영이든 현지의 사업을 수행하든 개발적인 이론으로 바탕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처음 말했던 탐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계획이거든요. 그 성공 비결은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번 달에 해야 할 일이 뭐지? 확실하게 이번 달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밤을 새서라도 끝내야 벤처는 성공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거. 네. 계획을 세웠으면 그냥 돌파하라. 실행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실행도 실행이지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직원 훈련입니다. 직원들이 소통을 통한 회장이 생각하는 것을 새로운 직원이 금방 알고 우리 회장이 뭔 생각을 하는가 그거를 내세웠죠. 그래서 직원 교육을 굿네이버스는 아주 전통적으로 신입 직원 들으면 제일 좋은 리조트 싸게 반값에 줍니다. 이렇게 섭외하면 아주 최고 대접을 해주죠. 아무튼 간에 내가 회장하는 동안에는 그거를 아주 강조를 해서 그리고 이제 회장이
전국을 돌면서 직원들을 5번을 손을 잡아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1년에요. 1년에. 그래서 이제 직원이 연수에 최고 많이 참석할 때가 800명까지 참석을 하는데 800명을 다 서서 악수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2번 하다가 한 번은 체육대회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정책연수, 한 번은 이런 소통을 통한 단합대회 2번을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권역 단위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했습니다. 권역 단위로 2번 자기들끼리 했던 경험담을 나누게 하고 그때 가서 꼭 참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들을 격려해주고 또 악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직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 불편한 거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그러면 건의사항 수립하고 아이디어 좋은 다 아이디어도 해서 수립하고. 그 아이디어가 그냥 길게 뭐 분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 간부회에 바로 붙여라.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그냥 다음 간부회에 붙여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냥 바로 확대를 할 수 있게. 신속하게 반응. 그래서 아무튼 이 소통에 대한 직원 훈련과 소통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조직이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그 연수를 성장의 키워드로 세웠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개발 계획 교육 및 소통 잘 이해가 되는데 개발이 조금 잘 와닿지가 않은데 조금 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좀 이 짧은 시간에 개발 이론은 다 말 못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개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서 이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우고 바꾸도록 노력하는 게 개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앞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그럼요. 네. 그래서 개발 원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게 민주 정신도 포함되고 개발은 모두 다 주체가 사람이고 그 개발에 대한 거는 물론 사회 개발, 경제 개발, 문화 개발 다 포함될 수 있는 건데 그냥 개발 이론 그러면 어쨌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현재 부족한 점을 찾는 것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내가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어디가 모자란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왜 모자라는지를 찾아내고 모자란 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개발이죠. 개발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나도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죠. 그걸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70년대에 NGO의 거세게 바람 부는 게 개발 이론입니다. 80년대에 내가 있던 단체에서 내가 지역 개발 총지휘자로 성남에서 경험했던 이제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농촌 개발로 내가 6년 동안 부장을 했습니다. 성남 복지관 생활하고 그거 다 합쳐진 기간이 아니요, 이거 6년 하고 이쪽 와서 다시 6년 동안 전체 이제 농촌 개발 사업 총지휘를 했죠. 성남 복지관 6년. 그건 도시개발. 이건 농촌 개발.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군내버스가 농촌 개발, 도시 개발 2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죠. 현재 우리 군내버스의 개발 사업은 유엔이 인정해주는. 그래서 WFP가 개발 자금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국제기금은 1년에 수천만 달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군내버스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새마을 운동 사업 같은 거. 그러면 새마을 운동이 개발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하는 그 개발과는 달리 이사장님께서 별도로 추진해 온 사업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직접 들어가서 주민을 조직하고 지역사회 리더들과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방정부하고 교류하고 중앙정부와 손을 닿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보통 비영리단체 정부에서 지금 각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그런 경우들도 꽤 있는데 굿네이버스 재정에서는 정부 지원을 좀 많이 받으시나요? 적게 받으시나요? 이게 벤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